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세호방송 아카데미 원장으로 지금 이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제 다른 또 큰 행사 때문에 오늘 일단백 하시는 분들만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앞전에 우리 이동기 세무사 강의한 내용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탈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느냐 그런 팁을 짧은 시간에 좀 임팩트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내용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는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또는 학교 동창이라든지 가까운 분들 중에는 반드시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2016년도에 그때 제가 세무방송을 만들고 제 지인들을 불러서 강의를 좀 했거든요. 그 중에는 이제 재벌 총수도 계셨는데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제 가슴에 완전 비수처럼 와닿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고 천억 매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부문가계 조사를 받는데 좀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인데 제가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이런 타이틀로 나름대로 강의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런 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는 상당히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팠죠. 사실은 이제 제가 1982년도에 국립세무대학 2기로 입학을 해서 지금은 거의 경력이 거의 한 40년 정도 아직도 제 동기가 청장으로 있는 이 친구도 있는데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거든요. 하면 서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또 대책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주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걸 제가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올해 세수가 얼마나 될까요? 그러니까 작년 500조 조금 넘잖아요. 몇? 500조. 500조. 지금 우리 국세가 334조 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 3%가 되지 않는 세금조차 못 내는 그러니까 거의 이 3% 조금 안 되는데 1년에 거의 한 8조 정도가 국세 체납자 1년에 그때 거의 한 20조 정도 체납이 되면 거기서 결국 못 받아서 국세청에서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매년 거의 8조 가까이 됩니다. 이제 국세통계연보를 따져보면 그 통계 수치를 알 수가 있고 작년에 국감할 때 모 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국세청에서 5년 동안 고지서를 보내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36조다 라고 해서 거기에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그 국감 자료를 보고 제가 국세통계연보 20년치를 두드려 보니까 그 금액이 무려 153조가 나왔습니다. 작지 않은 금액이죠. 그래서 저는 이 153조에서 또 더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게 우리 세법상으로는 이 세금 체납이 되면 질문을 좀 던질게요. 평생 갑니까? 아니면 시효가 있어서 끝나게 됩니까?
끝까지 가는 건 끝까지 간다. 예, 또 시효가 있어. 시효가 있다. 그러면 시효가 얼마나 될까요? 국세지방세랑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. 국세나 지방세나 성격에 따라 다르다. 그렇죠.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. 이제 객관식으로 1번 5년, 2번 10년, 3년, 뭐 30년, 4번 뭐 평생. 10년. 2번. 근데 지금 2013년도 이전에는 국세기본법에서 모두 다 5년으로 정했어요.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신설된 게 5기 이상 체납자는 10년 그렇게 돼 있죠. 그래서 뭐 보통 이게 5년으로 보면 돼요. 왜냐하면 1억 이상 체납자인 경우가 거의 한 1.5% 정도 되기 때문에 5천만 이상 거의 99%가 넘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소 강의할 때 조금 이제 쉽게 좀 강조한다는 표현으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이제 조세 체납자는 전부 다 5년 지나면 다 100% 시효 소멸로 체납을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떠들어요. 왜냐면 국세행정 시스템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몇십만 원을 ATM기에 뽑아도 그까지 추적이 다 됩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FIU에 보통 1,000만 원 이상은 은행에서 돈 빼고 넣고 하는 게 다 고객층이 다 정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다 누적 관리하고 있고 그 자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탈세 제보가 굉장히 많거든요. 포상금 제도가 워낙 활성화돼서 예를 들면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주면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 있는 뭐 성형외과 보통 양압수술하면 3천만 원, 2,500원 이렇게 하는데 현금 주면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안 하죠. 이제 이 탈세를 하는데 그런 신고 자료들이 국세청이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각 담당자별로 PC에 두드려 보면 그 신고한 내용이 누적적으로 계속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세수 실적이 좀 적다 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조사 계획 세우고 그걸 각 과별로 선정할 때 그런 누적 관리되어 있는 자료를 다 활용을 하는 거죠. 아까 강의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금의 원천이나 사용처 이걸 다 뽑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선정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탈세 제보 들어온 이런 자료들 다 종합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소위 세금도 안 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제 동기들은 보통 이제 청장, 국장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세무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130개 세무서에 서장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세무대학 출신들이 다 서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쪽에도 사실은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용인을 하는데 오히려 신규 직원들 5년, 10년 이내에 있는 직원들은 저를 표현하기를 우리 국세공무원 또 더 넓게는 세무공무원 전체에 제가 어떻게 칼을 꼽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제가 한 다리 건너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국세행정은 어쨌든 징수기관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안 내는 길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박사 논문 쓴 것도 사실은 세금 체납 꼭지로 납세 신뢰도와 납세 순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내용을 썼죠. 그리고 국세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표현하는 모자 바꿔쓰기. 그 세금 체납이 되면 자기는 이제 사업자등록증 못 내니까 다른 주위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증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국세청에서 제일 싫어해요. 근데 저는 또 거꾸로
국세청에서 그렇게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명의 대여를 사실은 세금 체납자에게 실적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조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1년에 지금 체납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연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. 그래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. 5년, 10년 쭉 다 봐도.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1년에 체납 발생이 27조, 28조 요 정도 되는데 실제 한 36%, 7% 정도 되거든요. 그랬을 때 국정감사 받을 때 국세청장은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. 그래서 제가 뭐 국세행정에 대해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적을 그래도 한 60% 이상 올리려고 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폐업 또는 자진 폐업을 해서 결손, 지금 표현은 또 결손이라는 말도 바꿔서 정리보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1년에 한 8조 됩니다. 그래서 현금징수 10조 플러스 8조 했을 때 한 67% 가까이 되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이 국세 행정이 국정감사할 때 좀 민폐할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게 된 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전국 아마추어 골프 대회를 생방송 주최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국 세무서장에게 공문 다 띄우고 뭐 세무행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더니 그 당시 제 동기가 이제 서장으로 있으면서 연락을 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 국세청도 또 위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국감 때 민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1997년도에 미국에도 이제 그 사건이 생겨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실적 제도를 없애라. 뭐 세무조사 할 때도 실적이 중요하죠. 뭐 공무원 또 승진해야 될 입장일 때는 그게 중요하고 또 지금은 우리 작년에 새로 생긴 게 체납증세과 그러니까 체납세금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어요. 그전에는 각 과별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작년에 체납증세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도 어쨌든 서울지방국세청이면 또 여기 거의 30개 세무서가 되는데 1등부터 꼴찌까지 이 순서를 정해서 하위 간서 3개 서장은 지방청 대책보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조인트 까야 되니까 그냥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제 동기가 여기 강남 쪽 서장을 하는데 밤 10시까지도 뭐 직원들한테 자꾸 독려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또 서울청장하는 우리 선배 얘기를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봤더니 그 서장하는 동기를 불러서 엄청 힘을 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혼자 하는 건 좋은데 왜 직원들까지 괴롭히느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실적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서두에 뭐 조직신분자 표자발전이라는 꼭지를 갖고 뭐 정책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활동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 동기들이 뭐 본청에 있고 또 후배들이 있으면서 지침도 만들고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은 됐어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어쨌든 국세청은 징수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